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 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연휴 잘 보내셨나요? 4일 동안 쉬었다가 출근을 하려니까 피곤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시장은 피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큰 폭으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에서도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냈고 그 영향에 우리나라 증시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환율도 소폭 진정세를 나타내면서 주가는 상승 추세, 그리고 환율은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월가의 전문가들은 8%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진정세로 돌입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 모두 안도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다만 이번에 CPI가 발표가 되더라도 완화세가 나타나더라도 75bp 인상 가능성이 쉽게 뒤집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잘 예의주시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 대비를 하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휴 끝나고 첫날이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반갑게 인사 나누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네, 우선 서단계 1년차님 와주셨고요. 앞산솔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마그마님도 와주셨고요. 진정주리니님, 준호님, 그리고 러브수기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워요. 네, 그리고 서단계 1년차님, 삼치파 두목님이라고요. 제가 삼치를 좋아하긴 해요. 네, 삼치가 가장 맛있어서 제일 좋아하고. 네, 테리님, 이번에 퀴즈쇼 보셨나봐요. 네, 제가 이재용 부회장님을 감히 제가 면도 안 했다고 그런 실언을 해버려서, 저 철회하고 싶어요, 그 멘트. 네, 그리고 새곰주말님 오셨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아까 저한테 인사해주신 분, 능구렁이77님, 왕비빅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또 진단쇼 함께 해주시면서 종목 진단도 받아보시고요. 또 시장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간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국내 바이오주들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지난번 저 인플레 감축 법안하고는 틀리게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거기다가 서명을 했죠. 자, 지금 트럼프 때부터 미국 쪽의 제조업 리쇼어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조를 하더니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좀 강하게 푸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좀 대비한 그런 전략의 일환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바이오 관련돼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좀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판단하기는 좀 섣부르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인플레 감축 법안 나왔을 때도 처음에는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기 전에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었는데 나중에 거기에 굉장히 좀 우리한테 불리한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바이오 관련되는
미국 내 생산하는 그 행정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뭐 그렇게 한다라는 것만 나와 있을 뿐이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뭐 세부 사항 같은 경우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은 뭐 거의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롯데 바이오로직스 정도가 기업을 설립을 하면서 미국 회사를 인수를 해서 뭐 거기 공장을 짓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원액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만 제조를 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뭐 그런 거에 대한 간섭이 없다라면 뭐 큰 관련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위탁 생산은 하고 있지만 원액을 제조해서 그쪽으로 보내고 그쪽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면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을 텐데 그 안에 세부 법안이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뭐 제약을 둔다라면 상당히 좀 불리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다만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벌써 미국 쪽에 공장을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으니까요.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또 이 행정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 감축 법안이 우리나라 현대차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기 때문에 바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고생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어느 정도 시간 여유를 두고 뭐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한다라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그걸로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진 않아서 뭐 이걸 섣불리 판단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오늘 이 바이오 주식들 움직이는 거 보면 상당히 뭐 시장하고 같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시장에서도 아직 나온 게 없으니까 세부적인 거 보고 거기에 대한 영향은 판단하자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고요. 뭐 좀 있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때 다시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바이오주들,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을 견제하게 될 경우에는 또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서요. 이 부분은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바이오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이오주를 향한 전체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바로 종목 진단으로 넘어갈 텐데 오늘은 첫 번째부터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보유 비중이랑 매수 단가도 알려주세요. 20%에 45,900원. 네, 45,900원이면 지금 수익 구간에 들어가 계시긴 한데 오늘 이제 하락해서 걱정이 되셨나요? 그것도 그렇고 중기, 단기, 중기 목표가 좀 알고 싶어요. 네, 단기, 중기 목표가가 알고 싶다고 요청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러면 전문가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지금 하나솔루션 46,000원 정도에 진입을 하셔서 지금 이미 수익 구간에 계시긴 한데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하나솔루션은 대표적으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 갖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이 중국산이 태양광 쪽도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국을 배제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큰 틀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자회사 하나큐셀이 미국에서 상당한 입지를 지금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지금 상당히 좀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태양광 쪽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우리나라의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그런 기업이죠. 미국의 시마론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수소 탱크를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뭐 수전의 설비들 뭐 이런 부분들도 양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그런 쪽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뭐 단기적, 중기적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지난주 추석 연휴 지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약간씩 뭐 이런 그동안 굉장히 강했던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쪽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조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좀 크게 하락한 모습이었어요. 이 크게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명절 기간 동안 뉴스가 그런 소식들이 좀 나왔습니다. 뭐 이게 태조 이방원 관련 주식들이 주가가 올라오니까 대주주나 임원들이 주식을 판다. 그리고 또 하나솔루션이나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식을 많이 팔았다. 이런 뉴스가 조금 이렇게 나오면서 좀 우려감으로 작용을 한 그런 영향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오늘 아침에 이 거래량 부분들을 좀 많이 실어놨기 때문에요. 바로 추석 연휴 전에 55,000원이란 가격대, 이 가격대는 바로 뚫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정도 시간은 좀 걸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렇게 보시기에는 지금 뭐 고점은 벌써 찍고 조금 밀리는 모습이니까 단기 목표가라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다만 뭐 시간을 조금 갖고 차분하게 기다리신다라면 일단 뭐 58,000원대 작년에 1월 달에 고점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이 가격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무난하게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단기라는 개념이 며칠 내라는 개념으로 보신다라면 이 가격은 어려울 거고요. 단기라는 개념을 뭐 한두 달 정도, 두세 달 정도 그 정도 개념으로 잡으신다라면 58,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커다란 시대의 흐름에 그 핵심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유럽 쪽에 얼마나 지금 천연가스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있죠. 그래서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이 미국 쪽은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섹터니까 커가는 게 자명할 거고요. 유럽 쪽에서도 투자가 많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좀 이렇게 많이 커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고요. 뭐 일단 뭐 길게 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 한 65,000원 정도까지도 뭐 그냥 무난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인데 장기적인 개념이다라는 거는 2년, 3년 정도 이 정도 기간을 두고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참고하시고 매매 좀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58,000원 잡아주셨고 이제 장기적으로 볼 경우에는 이제 2, 3년을 기준으로 플랜을 세워보자 이런 말씀 주셨네요. 예. 네, 참고하셔서 이 종목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화솔루션 관련한 진단해드렸습니다. 오늘 뭐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이게 악재 때문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 움직임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분위기라서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탄력을 받을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 함께 염두에 두시면서 플랜을 잘 짜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댓글에서 수리남 관련한 댓글을 봤거든요. 저도 이번 연휴 동안에 넷플릭스에서 수리남이 이제 떴다고 해서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흥행 소식도 있어서 그때 그 연휴 때부터 이제 수리남 관련주 흥행할 거다. 수리남 관련주들 눈여겨봐라. 이런 기사 보도 내용을 봐서 오늘 주가가 진짜 그 예상, 기대치만큼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이 수리남 관련주들이 오늘 잘 가고 있네요. 네, 대표적으로 콘텐츠리 중앙 그리고 카카오가 있는데 콘텐츠리 중앙이 지금도 한 5%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도 5% 넘게 오르는 상황이고 카카오도 함께 오르고 있으니까 이게 또 제2의 오징어 게임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좀 그런 효과를 기대해 봐도
아니, 봐도 좋겠어가 아니라 기대해 보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주식공부 대박나자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이번에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네요. CS 윈드 62,9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CS 윈드도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풍력 관련해서 굉장히 잘 갔던 종목인데 수익 구간을 놓치셨어요. 71,000원에서 딱 매도를 하셨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해서 놀라신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 이게 62,000원까지 내려오기는 했지만 앞으로 더 잘 갈 전망이라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 뭐, 긴 관점이다라면, 기회 봐서 조정받는 구간에 잘 노려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비중이 10%밖에 안 되시니까, 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CS 윈드 같은 경우도 아까 하나솔루션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동안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 주가가 뭐 한 3,000포인트 정도 그 근처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 뭐 오늘 많이 올라온 주가가 2,446포인트입니다. 자, 지수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연휴 전에 신저가까지 찍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을 하고, 그리고 또 뭐 다른 쪽들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진 쪽들, 이런 쪽들은 가격 메리트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 수급 균형이 좀 깨진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뭐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풍력 타워 쪽에서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풍력 설치 업체들 이런 쪽을 보게 되면 뭐 상위 한 7개 업체가 전체적으로 전 세계 시장의 80% 정도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그 7개 업체 중에 5개 업체를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자기 거래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시장만 커지게 된다라면 실적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작용을 하는데요. 뭐 원재료 같은 경우도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고, 환율도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고, 또는 미국 같은 데서 그 무역 관련해 갖고 뭐 중국산을 배제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장벽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현지 공장을 다 갖고 있습니다. 미국 공장도 물론 갖고 있고요. 유럽 쪽도 공장을 갖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 공장들을 현지화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후의 실적 부분들은 상당히 좋아지고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 실적 부분들이 조금 안 좋아졌었죠. 자, 뭐 올해 3월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 92억 정도밖에 벌질 못했고요. 뭐 2분기 같은 경우도 193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들이 작년보다는 뭐 그렇게 조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주가 자체가 조금 뭐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3분기 정도부터는 전년 동기 비해서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뭐 3분기에는 128억 정도, 전년 동기에는 작년 3분기에는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는데요. 올해 3분기 같은 경우는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200억은 넘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커질 것 같아요. 자, 뭐 그렇다면 실적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작용이 되게 될 테니까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도 실적이 훨씬 좋을 거고요. 내년보다는 후년도의 실적이 훨씬 좋을 겁니다. 자, 뭐 그렇다면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긴 관점으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음선을 좀 크게 그리고 있는데요. 자, 뭐 음선 크기가 약간 좀 큰 그런 모습이니까 이걸 바로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들어올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도 좀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그 조정받는 구간을 노려보시고, 만약에 뭐 이 6만 원 아래 구간까지 이 주가가 만약에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 그때는
지금 10% 보유하고 계시니까 한 10% 정도 추가로 좀 매수를 하셔서 길게 들고 가는 전략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S 윈드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풍력 쪽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잖아요. 그만큼 지금까지는 뭐 실적이 예상보다는 부진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앞으로는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CS 윈드 더 잘 대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함께 진단을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종목도 비슷한 결로 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준 박 님이 보내주신 세림 BNG고요. 3,826원에 진입을 하셔서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이 세림 BNG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뭐 바이오 플라스틱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뭔가 친환경 쪽으로 전환되면서 함께 또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앵커님도 상당히 좀 많이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지금 이 세림 BNG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주로 엮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 저도 뉴스들을 이렇게 좀 쭉 보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 관련해 갖고 뭐 상당히 좀 뭐랄까 거기서 기술 개발이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라면 봉지 같은 것들 이 비닐봉지를 다시 가공을 해서 거기서 기름을 뽑아내고 다시 뭐 기름을 추출하고 그 남는 건 알루미늄만 남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뭐 다른 방법으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이런 재생하는 그런 기술들도 지금 속속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게요. 이 지구라는 게 자원이라는 것도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자원을 계속 이렇게 무한정 파내갖고 쓰다 보면 그만큼 환경오염이 더 많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마 이 친환경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현재 뭐 지하에 있는 자원들 이런 것들을 꺼내 쓰는 것보다는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이 환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 세림 BNG가 뭐 거기에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런 쪽의 섹터들도 한 번씩 굉장히 좀 끼 있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요. 여기서 뭐 5월 달에도 상당히 강한 슈팅이 나왔었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는 굉장히 강한 슈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플라스틱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때 이렇게 강하게 한 번씩 슈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뭐 그 전에 움직임을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슈팅이 나왔는데 지금 한 달 넘게 조금 잠잠하고 조용한 상태에 있죠. 자, 뭐 그렇다면 이런 쪽도 한 번쯤은 기사화가 되고 이슈가 이렇게 발생이 될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세림 BNG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죠.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966억 정도 되는 그런 좀 작은 기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서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쪽은 아니다라고 보시고 그냥 틈새 시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시가총액이 1,000억 안 되는 기업치고는 뭐 재무구조는 괜찮습니다. 현재 뭐 부채가 뭐 51% 정도 부채 비율이 그거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뭐 일단 뭐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작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조금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 주가 움직이는 걸 한번 보시면 슈팅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밀리고 올라왔다가 다시 다 밀어놓고 또 올려놓고 다시 다 밀어놓고 또 올려놓고 다시 다 밀어넣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길게 장기적으로 들고 갈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슈팅은 한 번쯤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그 정도 위치가 되니까 일단은 보유하셨다가 강한 슈팅 그러니까 뭐 2자릿수 이상의 상승이겠죠, 하루에. 그 정도 슈팅이 나오면 그때는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밑에서 다시 잡고 그런 트레이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NG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겠네요. 조금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만 대응을 한다면 여기서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매수 타이밍 잘 노리셔서 잘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네, 세림 BNG 관련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왜 여기 진단 순서가 인물순이라는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웬만해선 다 해드리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댓글창에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는 거 이제 아시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 능구렁이 77님이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천보고요. 22만 3,8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22만 3,800원이면 약간의 수익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해 계신 것 같네요. 그래서 첨보도 2차전지 관련주로 한때 되게 좋았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상담을 할 때 간혹 제가 이런 2차 전지 관련해 갖고 상담을 해드릴 때 좀 많이 해드리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섹터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급등을 했던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띄워놓은 게 이 첨보의 월봉입니다. 보시게 되면 뭐 이때는 마찬가지로 뭐 다른 종목들도 다 이렇게 두들겨 맞았지만요. 첨보도 역시 마찬가지 36,000원 정도까지 빠진 적이 있었어요. 2020년도 팬데믹 때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36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뭐 1년,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10배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주가가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뭐 그건 좀 불가능한 거니까 가다가 보면 주가가 가다가 쉬었다가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는 하는데요. 이 첨보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36만 7천 원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뭐 22만 원대 정도까지 급락한 모습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한 20만 원대 정도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고점에서 보면 조정폭도 뭐 상당 부분 좀 어느 정도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첨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전액 첨가제 원탑이다. 요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2차 전지 쪽이 많이 커져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니까요. 자, 그런데 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2차전지 쪽이 거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소재 쪽들 10배 이상씩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들 같은 경우 지금 전부 다 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렇게 다 거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첨보를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급하게 전에처럼 그런 슈팅이 나온다 이렇게 보기도 조금 어려워요. 자, 지금 제가 주봉을 좀 띄워놨는데요. 자, 여기 120주 이평선을 조금 지지로 해서 좀 이렇게 위쪽으로 지금 조금 올라오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위에 조금 올라가다 보면 걸리는 선이 하나 있죠. 20주 이평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움직이다 보면 좀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니까요. 지금 현재 20주 이평선이 24만 원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만 원 근처 정도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24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가면 단기적인 고점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생각이 중요하실 텐데 나는 그냥 이거 뭐 2년이고 3년이고 들고 갈 수 있다. 들고 수익만 난다라면 들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시면 뭐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조금 단기적인 관점이다라면 24만 원 근처에서 한번 끊었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첨보 관련해서는 이 구간별로 그리고 기간별로 좀 잡아주셨는데요. 만약에 현금 확보가 꼭 필요하시다 하면은 기준점을 24만 원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현금 확보가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 하면 장기적으로 바라보아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으니까 이 두 가지 부분 잘 고려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4가지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오늘 진단받은 종목들 살펴보면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들인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뭔가 좀 친환경스러운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트렌드를 반영한 진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2번째 전문가님과도 함께 종목 진단 해드릴 테니까요. 또 고민되는 종목 있으면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부자왕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자왕입니다. 네, 오늘도 첫 번째 종목 아까와 비슷하게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올라왔네요. 그중에서도 풍력 관련주인데 완모군님이 보내주신 삼강 MNT입니다. 26,857원에 진입하셔서 보유 비중이 꽤 높으세요. 50%나 들고 계신데 계속 내려가서 올라갈 거라고 믿고 떨어지면 매수하고 있는데 너무 떨어지네요. 비중도 그러다 보니까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이렇게 고민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삼강 MNT 믿고 계속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보유 비중이 좀 많이 높기는 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비중을 50% 실어놨어요. 네, 비중을 50% 실어놓고 이제 뭐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기업의 가치 또는 업황 뭐 이런 전망을 가지고 떨어지거나 말거나 계속 비중을 확대해서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비중을 자꾸 늘리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자면 물타기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몰빵이 되는 거고 일단 50%니까요.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단타 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기업 내용으로 본다면 나쁘지는 않아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라 그러지만은 지금 정부는 뭐 탈원전 얘기하잖아요. 탈원전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금방 뭐 원자력 발전소를 그냥 뭐 아파트 분양하듯이 3년 안에 뚝딱뚝딱 지어낼 수도 없고 그 쓰레기 폐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장 장치도 없어 난리인데 지금의 서울시에서도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그 난리를 치는데 방사능 오염물질 또는 공장 증설, 기기, 유지 보수 등등의 비용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당시 이제 유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난리 났는데 어쨌든 간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은 필수예요. 우리가 뭐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하는 것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대관령 같은데 뭐 저쪽 바닷가 지역 이렇게 가보면 바람은 매일 부는 건 아니잖아요. 바람 안 불면 또 너무 세게 불면 블레이드가 다 고장 나니까 멈출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바람이 잘 불어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때는 이제 계속 돌아가겠지만 풍력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지는 않다. 태양광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늘에 태양은 늘 떠 있겠지만 비 오고 바람 불고 태풍 불면 태양광도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높이는 게 맞는데 당장은 좀 힘들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요. 뭐 또 다른 게 나오겠죠. 저는 뭐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일단 삼강 MNT에 대해서는 뭐 미래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거는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적도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가 봤는데 작년에는 5천억이면 한 3년 동안 놓고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실적이었고 실적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2020년에 코로나 국면에 290억의 영업이익을 실현했지만 직전 연도 적자에서 흑자 반전했다는 실적 턴어라운드 시점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단기 순이익도 122억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많이 까먹고 작년에 단기 순손실이 868억입니다. 이러면 EPS가 없어요. BPS가 안만 높아도 재미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나 주가는 EPS, BPS 상관없이 달릴 때는 정책 테마 이슈로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업황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이고 유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풍력이라는 부분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그러나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에 되돌림, 잠시 좀 조정을 받는 쉬는 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삼강 MNT는 여전히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매일 뭐 달릴 수는 없잖아요. 예, 매일 뭐 우리가 지금 뭐 아르테미스 쏜다 그러지만은 매일 뭐 달릴 수는 없는 겁니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삼강 MNT도 보면은 이게 1730원 했었거든요. 코로나 국면에. 이 퀀텀 점프.
뒤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은 종목이거든요. 10배 이상 오른 종목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좀 쉬어가는 중이지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비중 20%, 50% 이렇게 늘려놨으니까요. 지금의 조정은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으나 그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으로 본다면 60 수급선까지는 좀 끌어놓고 많이 올라갔던 부분을 조금 좀 손바뀜이라든가 이런 기간을 이렇게 마련해서 물량 조절 좀 하고 24,000원만 안 무너진다면 사실 가격대로 보면 27,000원에 샀다고 좀 봐야 되죠, 그죠? 예, 재반 비용을 보면은 27,000원까지 들어간 걸로 보는데 여기 일봉에서 이제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지면서 30,000원, 31,750원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사인이 매도합니다는 사인이잖아요. 영망치형이라는 겁니다. 해머가 뒤집어진 거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위에 꼬리가 많이 길고 이게 양봉이 아니고 음봉이잖아요. 그죠? 그런 음봉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비석이 된 거죠. 예, 이제 좀 누울 자리를 찾는 중이니까 팔으라는 신호가 떨어진 거예요. 3만 원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매도 사인이 좀 떨어졌고 쭉쭉 밀려서 3만 1,000원, 1,750원 찍고는 지금 25,000원대 음봉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랫꼬리가 살짝 달렸어요. 윗꼬리보다는 아랫꼬리가 좀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다고 보고 주봉에 들어가 봤더니 음봉인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음양 패턴이거든요. 전형적인 최대 실적 이런 거 떠나서 주가는 이미 고점 찍고 내려오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 삼성전자도 피할 수가 없는 자리, 이런 자리 들어오면. 월봉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월봉에서 보면은, 양봉이 한번 만들어지면은, 두세 개씩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더블씩 막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3만원 3배 올랐어요. 300%. 그죠? 이 급등했으니까 한번 쉬어갈 만하죠. 그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라 많이 올랐던 일정 부분에 되돌려주고 손바뀜 주고 다시 또 보초를 세워서 올라갈 수는 있다 저는 보고 2분기 실적 가지고는 크게 뭐 올라갈 만한 요인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또 3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보니까 삼강 MNP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기관은 많이 사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보면은 2만 원에서부터 3만 원까지 50% 땡긴 게 외국인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지금 팔고 있어요. 비중 좀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에서 좀 매도하는 것을 좀 멈출 때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이 종목은 저는 이제 빠진다고 해봐야 2만 4, 5천 원 언저리에서 횡보한다고 저는 보고 이분이 또 50% 아주 적지 않은 비중을 실어놨다는 것은 샀다 팔았다는 그런 촐랑 매매를 팔랑기처럼 매매를 안 한다고 저는 보고 힘을 좀 실어드릴게요. 이 종목은 충분히 3만 이상은 3만 원 넘어갈 정도의 업황과 기술력도 매출도 모든 조건이 지금 갖춰져 있는데 단지 올랐던 부분만 조금 되돌려주고 다시 간다고 저는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 목표가는 3만 원 이상. 손절가는 그지 뭐 트레이딩 관점 초보나요. 지금 처음 방송 듣는 분들 위해서 손절가 2만 4천 원을 리스크 관리선으로 접근해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 2만 5천 원 언저리 밑에서는 매수 관점. 단기 목표가는 2만 8천 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 3분기 실적은 이제 다음 달이면 나오잖아요. 그죠? 대충 나오니까 3분기에 제가 목표가를 잠시 다시 또 조정해 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겁낼 필요 없다.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네, 3강 MNT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탄탄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데 지금은 조정을 받는 중이라고 하시네요. 네, 주가가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가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조정받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까 설정해 주신 3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네, 보유 비중이 많은 만큼 또 포기하기에는 또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반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장 상황을 잠깐 읊어드리고 싶은데요. 아직까지도 우리 양시장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특징이 되는 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제조업 섹터 그리고 전기전자 쪽에서 대형주 중심 매수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늘 삼성전자도 웬일로 4%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4.5%나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같은 맥락에 있는 종목입니다. 물주님이 보내주신 나인테크 3,930원에 22% 보유 비중 들고 계시네요. 그래서 나인테크도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엮여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 쪽 투자 심리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인테크의 전망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가요, 전문가님? 자, 동종목 나인테크는 원래 이제 교보 7호 스펙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들어가서 이제 기술력이 있는 회사, 즉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조금 좀 기대를 하는 뭐 그런 쪽이니까 2차 전지 셀 합작 쪽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동종목은 뭐 폴란드라든가 중국 공장에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이제 납품이 좀 들어간다 그러니까요. 뭐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좀 보는데 한번 들어가서 잠깐 재무제표 좀 보죠. 네. 일단은 스펙 자체는 들어올 때는 별로 재미없어요. 그러나 그 기술력이 있거나 2차 전지라든가 그죠? 네, 이런 사업성이 있는 쪽 사업을 하는 기업과 합병했을 경우는 기대치가 상당히 좀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은 좋은 기업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기업도 있긴 한데 그러나 이 종목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재무제표만 놓고 봤을 때는 볼 거 없죠.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종목이라 이렇게 보고 한번 보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공모하고 나서 그죠? 네, 공모하고 나서 주가가 보면 합병할 때 기대감으로 코로나 시절에 많이 올랐네요. 1,000원에서부터 6,000원까지 달렸으니까요. 6배 이상 올랐잖아요. 대충 계산해봐도 그죠? 그러니까 되돌림이라는 것은 상승분이든 거꾸로 하락을 했던 건 간에 끌어올리는 그 반등이 있잖아요. 끌어올리는 힘이 강하면 추세가 바뀌는 거고 힘이 약하면 추세는 기존의 추세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인테크는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있고 합병에 대한 스펙에 대한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업황의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하는 걸 본다면 3분의 2 되돌림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중간에 기관 투자가들의 보호예수 물량이라든가 이런 오버행 것들은 다 정리가 좀 됐다 보고 저는 이 종목은 지금 4,000원 밑에서는 해볼만 하다. 2차 전지는 지금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월봉을 봤을 때는 양봉이 많이 보인다는 거, 저가 매수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주봉을 봐서도 저쪽 6,000원짜리가 4,000원이면은 그죠? 3,000원에서 보면 반토막이 났지만 어느 정도 상승분 되돌림이 진행된 시간과 가격 조정폭으로 본다면 지금 가격이 지금 3,800원인데 900원 넘어섰잖아요. 그죠? 20% 비중이고 막 조금 떨어질 때마다 계속 비중을 늘려서 물타기 하면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놓은 것 같은데 나쁘지는 않아요. 2차 전지 업황 자체는 워낙 좋기 때문에 퍼가 10배, 20배, 30배 이런 것은 멀티플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무슨 자산 가치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기술력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매출이 확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주봉, 일봉의 모습은 나쁘지는 않다.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라든 이격이 실리면서 올라갔던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여기 자리 음봉이 엄청 많이 보입니다. 그죠? 왜냐면 3,500원짜리가 이슈가 막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에 막 엄청난 트리거 작용하면서 급등을 했거든요. 보통 보면 이 자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3,000원짜리가 갭 돌파 상승이 나오면서 50% 상승했기 때문에 두세 달 정도는 조금씩 숙명 기간이 좀 필요해요. 손바뀜도 나오고. 저는 이 종목은 아까 분은 너무 많이 실었어요. 50% 그냥 확 때려 넣었는데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예, 끌려다닌단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도권을 뺏기는 거예요. 너무 많이 실었으니까 이거 한두 푼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시황이 좋고 나쁜 거라든가 움직임이 아주 그냥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피곤합니다. 육체적으로 마찬가지. 그래서 나인테크도 비중을 조금 더 늘린다면은 한 25%, 30%까지는 가능하겠네요. 그죠? 네, 3,930원대니까 이 3,820원이 이게 눌림목이라는 거죠. 뭐 올라가면서 그냥 뭐 쉬지 않고 달리는 법은 없어요. 중간중간에 다 매수 기회 다 주고 올라가지. 그래서 지금 자리는 보유하는 게 맞고 눌림목에 21선 안착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중을 더 실어도 좋고, 왜냐하면 3,900원에 100원이라도 좀 싸게 사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원이 싼 가격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4,000원에서부터 4,500원까지는 내가 수익권이니까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게 좋고 비중을 조금 더 실어도 좋고, 손절가는 의미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241선과 120선, 61선 밑에서 우리가 보통 생명선이라고 하는 자리는 5선입니다. 11선, 15, 20 이런 건 다 보조 세력선입니다. 보조 세력선에 열심히 매매하는 분이 있고, 생명선 가지고 아주 무섭게 매매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유 있게 한 200일선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분도 20% 이상을 실어 놓은 거 보면은 이런 마바라처럼 치고받고 하는 스캘퍼 정도의 단타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힘을 좀 실어드릴게요. 3,800원 밑에서는 매수 관점이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3,500~600원 정도는 손절가가 좀 필요해 보이고, 그 자리가 무너지면은 공돈탑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21선도 아니고 120선, 240원 장기 평선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수급도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500원 라인의 지지는 중요하다 보고, 단기적으로는 4,200원, 300원, 500원까지는 수익권이니까 그때 빠져나오는 전략, 비중은 조금 더 실어도 좋다.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네, 나인테크 관련해서도 보유 의견을 주셨네요. 그리고 2~3달 정도는 걸릴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비중을 늘리고 싶으시다면 30%까지 늘리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 주셨으니까 잘 반영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살려님 오늘 출석해 주셨네요. 네, 이번에 추석 특집 퀴즈쇼 보셨나 봐요. 네, 이건 앵커님이 이제 본인의 사진을 디스하시면서 입술이 좀스럽게가 아니고 옹졸하게 먹을 것 같다고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잘 재밌게 시청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안에 들어가시면 또 재방송도 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또 심심하실 때 시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왕비비빅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펄어비스 54,00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왕비빅님은 내년에 출시될 도깨비라는 게임을 보고 모아가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도깨비 관련해서 쳐보니까 메타버스 게임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왕비빅님은 그래도 54,000원 구간이면 나쁘지 않은 지점에 진입을 잘 하신 것 같아서 그 신작이 만약에 흥행을 한다면 또 괜찮은 수익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비중을 더 늘려도 괜찮을지 어떤 전략을 취해보는 게 좋을까요? 자, 펄어비스는 게임주죠, 그죠? 네, 게임주고, 아시겠지만은, 게임주에 예전에는 NC소프트 있고 그랬습니다만, NC소프트가 주가가 이제 빠지면서는 메타버스 또는 NFT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쪽은 프리미엄을 주고, 기존의 전통 방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던 P2E가 아닌, 그죠? 열심히 아이템 사가지고 그냥 게임하면서 돈 벌던 회사들은 재미없고, 뭔가 지금처럼 메타버스 얘기 나오고 NFT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종목들이 좋아요. 신작이라든가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꺼내놓은 거 봤을 때는 중국도 별로 신통치 않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장사하면 떼돈 벌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 안 만들어줍니다. 사드 가지고 벌써 몇 년째 지금 울고 먹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국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한 찌질한 나라고 덩치에 비해서는 아주 쫌팽이 같은 나라인데, 제가 볼 때는 중국에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중 갈등 문제, 기술 패권 문제, 반도체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보호무용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시장 경제, 자유경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뒤로 가면 다 호박씨 까고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당장 뭐 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 전쟁 가지고도 하지만 다 보니까 뭐 유가도 그렇고 기름도 슬쩍 사고 다 그런 짓거리 하잖아요. 포르비스는 중국에서의 뭔가 좀 사업이 좀 잘 되면 좋고, 아까 얘기했던 도깨비라는 것도 새로운 이제 모멘텀으로는 작용하겠죠. 그죠? 예, 그렇지만은 과거처럼 큰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 매출 한번 올리는 거 보세요. 5천억, 4,800억, 4천억, 아마 금년에는 3,800억 정도까지 매년 매출이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매출이 늘어나도 다 영업이익이 쌓이는 것도 아닌데, 영업이익은 점점 뭐 4자리에서 3자리로 확 줄었잖아요. 그죠? 네, 1,500억대에서 지난해 400억. 지금 1분기 흑자 났지만 50억 확 쪼그라드는 데다가 2분기는 40억 영업 손실이 났고, 예, 일단 당기순이익이 320억 정도 났다는 얘기는 해외법인 쪽에서 뭔가 조금씩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긴 한데, 작년에 590억 달성하기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1, 2분기에 조금 좋아지는 모습은 보이고 있으나 이 종목은 전통적으로 보면 바닥 탈출형입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차트 볼까요? 기업량 내용만 봐서는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예, 확실하게 뭔가 생길 거라고는 아까 잠깐 비쳤지만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쪽 기대감,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일단 기술 들어갑니다. 일단 14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이니까 잘 보시면은 2020년에 4만 원짜리가, 예, 앞자리가 하나 늘어났잖아요. 14만 원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3배 이상 급등했던 종목이 되돌림을 주고 3분의 2 이상 되돌림에서 지금 반등이 들어오는 것은 반발 매수지 추세적 상승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일단 주봉에서는 위에 여기 퍼런 선이 20주선이에요. 일봉 이평선도 아니고 20주선에 딱 부딪힌 자리에서 여기서 이제 지지한다는 얘기는 이게 이평선을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수렴의 과정이 끝났다. 컨버전스가, 다이버전스가 생겨야 되는데, 일단은 57,000원 라인에서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 예, 직전의 저점이 일봉에 돌아와 보면은 골든 크로스 만든 자리 보이죠. 57,000원 라인대에서 55,000원 라인에서는 크게 시세도 못 나고 횡보하고 있어요. 이 종목은 5만 원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직전 저점이 47,700원이니까 추세 하락을 다시 또 맛볼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요. 5만 원과 47,000원 라인대 지지 라인을 잘 보셔야 되고, 반등이 들어와도 241선이라든가 121선 여기 딱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6만 원과 7만 원 언저리가 매물벽으로 작용하고, 돌파해서 안착을 하더라도 241선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구간은 매물 공백 구간이니까 시절이 좋으면 올라가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기 목표는 일단 제시해드립니다. 이번이 54,000원의 수익이 3,000원 정도 10%도 아직 안 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6만 원 넘어서부터는 조금 좀 비중을 올라가면서 매수했다가 수익 내고 빠져나오는 전략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땐 지금은 보유하면서 수익을 조금 더 키우는 건 나쁘지 않다. 그래서 6만 원과 여기 자리가 6만 6천 원짜리 부딪히는 자리가 6만 5, 6천 원짜리에서는 조금 빠져나가기 좋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 모집을 한다 그러더라고. 매집을 해서 수익이 떨어질 때마다 모아서 아까 도깨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를 보겠다는 거니까 지금은 기술적인 차트는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손절가가 아까 말씀드린 5만 원, 5만 5천 원 그 라인이죠. 무너지면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4만 7천 원 또 확인하러 가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과 4만 7천 원 지지 라인을 잘 보면서 지금은 보유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네. 길게 바라보고 모아가는 건 좋은데 이제 손절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설정해주신 그 손절가를 잘 지키는지 잘 보시면서 대응 전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부장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종목들 오늘도 함께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환율 상황을 끝내기 전에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하락 추세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아까 시작을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올랐거든요. 지금 그래서 1,376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소폭으로 완화가 되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서 증시에 훈풍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는 있지만 섣부른 기대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환율 수혜주, 뭐 자동차나 2차 전지 이쪽을 노리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나 나머지 글로벌 법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의견까지 잘 반영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